안녕하십니까. 둔산동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 이게 이제 작품인데, 이게 볼 때 이렇게 보죠.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받쳐주는 거고요. 아이고. 이렇게 받쳐주는 거죠, 아래를. 자, 볼 때, 요거는 작가 겁니다, 작가. 작가와 독자가 어떻게 해요? 독자가 뭘 통해서 교집합으로 대화를 해요? 작품을 통해서. 작가와 독자가 작품을 통해서 이렇게 교집합으로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근데 작가는 이육사예요, 264번. 이육사가 남성적이면서 이게 죄수 번호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독립을 바래요. 그래서 시 자체가 교과서에서 거의 독립, 의지, 독립하는 날, 이거를 중심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하는 님, 이 사람이 생각하는 바라는 사람, 바라는 것은 다 독립이에요. 그러니까 작가 중심으로 보면 독립 이렇게 금방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시대를 반영했다고 치면, 시대를 반영했다면, 요 안에서 내재적으로, 요거 안에 겹친 부분이 내재적, 구조적, 절대적이에요. 내재적. 요거만, 이게, 내재적, 다시 쓸게요. 내재적, 구조적, 절대적이에요. 내재는 안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겹치는 안에 존재하는 게 내재적. 그러면 글 구조, 문장 구조를 보고 판단하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뭐냐면 절대적인 문법, 표현법, 수사법 이런 거. 이게 이제 기초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작품은 공부를 해야 되니까. 이게 작품 중심 해석이에요. 바로 내재적인. 이거는 작가 중심이고, 이거는 주어를 보면 돼요. 표현에서 작가는 이렇게 나오니까. 그쵸? 이 작품 중심은 여기에 문법, 표현법, 수사법을 봐야 되는데 한번 보면 제목은 청포도예요. 청포도, 파란 포도. 댕글댕글 열린 청포도. 내고장 7월은 7월달에 열리나 보죠.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이다. 시절. 청포도가 그러면 뭔가 익어가고 무르익어가고 뭔가 결실이 있는 시절이다. 그럼 어느 정도는 풍성한 마음이 조금 있겠죠. 결실이 있는 건데 그때 이 마을의 전설이 주저리 뭐라고요? 청포도 알알이 하나로. 이게 의태법이죠. 주저리 열리고 모양새. 포도가 몇 소리는 아닐 거 아니에요. 의태어. 음성 상징이라고 하긴 하는데, 의태어. 그러니까 모양새가 주저리, 포도가, 근데 전설이 주저리 열렸다. 그러면 포도 알 하나에 전설이 한 개씩 꼭 이야기가 있을 것 같죠? 먼데 하늘이 꿈꾸며 알알이 들어와 바뀌었다. 그러면 이 먼데 하늘이 꿈을 꾸는 희망이나 이런 것들이 알알이 하나하나리 들어와서 그 포도에 주저리저리 열렸어. 열린 곳에 들어가 박힌 것 같죠? 꼭. 그러니까 포도 하나하나리 꼭 뭐 같아요? 하나하나리 전설 같고 이야기 같죠? 그러니까 수많은 이야기들이, 전설들이, 수많은 바램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겠죠. 하늘이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여기 또 열고, 이렇게 반복한다는 느낌이네요. 열고, 이건 열렸어요. 이거는 열었어요. 차이가 있고 뭐라고요? 열리는 거는, 이 포도는 내가 열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열린 거예요. 근데 이 가슴은 내가 열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가슴을 열었는데 가슴이 푸른 바다가 가슴이니까, 동물도 가슴이 있고, 그렇지만 화류법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어떤 의미에서는 의인법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화류법이 적당하겠죠? 가슴을 열고, 돛담배도 꼭 흰 돛담배예요. 흰 돛담배가 곱게 몰려오면 그럼 이 흰 돛을 단 배가 하늘의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으면 바다에서 뭐가 오는 거예요? 이렇게 바다에서 바다가 열렸어. 바닷길이 열렸어. 그러니까 자유롭다는 거죠. 이게 이해됐나요? 가슴이 열렸으니까 자유롭죠. 바닷길이 열렸어. 그러니까 자유롭죠. 통행이. 그때 흰 돛담배, 그러면 이 흰 돛을 담배니까
돛을 담배니까 멀리서 오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게 멀리서 오는 게 쉽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곱게 밀려와요. 부드럽게. 그러니까 잔잔하다는 거야. 자유롭고 평화롭다는 거야. 뭐라고요? 이 땅이 고향이 청포도가 열릴 때 거기에 이렇게 사람들의 반응, 민중들의 반응 아니면 뭐 어떤 것들이 사연들이 꼬박 모여서 이렇게 청포도가 열릴 정도가 되면 그러면 이게 평화롭고 자유로운 곳이기 때문에 흰 돛을 달아도 배가 곱게 떠밀려서 그냥 밀고 오는 게 아니라 밀려서 오는 거예요. 이제 때가 돼서. 그러니까 열리고 하고 밀려서 온다는 거야. 그렇게 배가 오면 먼 곳에서 배가 오던 어쨌든 오면 근데 먼데 하늘이니까 그죠? 이건 먼데 하늘이고 이건 하늘 밑이잖아요. 그죠? 먼데 하늘도 바뀌었으니까 하늘 밑에 거는 충분히 열 수 있죠. 네. 자, 그렇게 되면 내가 바라는 손님, 이게 이제 숙제인데, 고달픈 몸으로 왜 고달퍼? 떠돌고, 배를 타고, 먼 바다에서 고생하고, 독립운동하고 했으니까. 근데 이게 청포를 입고 찾아온다. 이게 청포는 뭐냐면 이제 도포인데, 푸른색. 청포 비슷하죠? 말이. 네. 그래서 쓴 것 같아요. 청포가 더 비쌀 것 같죠? 그냥 하얀 도포보다. 먼 데서 청포를 입고 손님이니까 찾아온다고 했으니. 자, 그러면 이 손님이 찾아왔죠. 손님이 청포를 입고 네네. 멋을 내고 예의를 차려서 나는 그를 맞아서 이 포도 청포 입고 온 청포 손님 청포도 대접해야겠네 이런 느낌이죠. 네. 두 손을 흠뻑 져서 포도를 따 먹으면 그를 맞아 포도를 같이 따 먹으면 포도물이 뚝뚝 손에 묻들죠. 네. 그러니까 뭐라고 흥겹게 먹는 거죠. 예의 차려서 먹는 게 아니라 흥에겹게 먹는 거죠. 그쵸? 손을 뚝뚝 하면서 즐겁게 손 닦아가면서 먹어요. 두 손에 흠뻑 적셔도 좋게 준비하고 준비할 때도 적시겠죠? 먹을 때도 적시겠죠? 자, 아이야 이게 시조처럼 이렇게 부른 거죠. 아이야 사람들아 우리 식당에 은쟁반에 뭐라고요? 쟁반 그냥 해도 되는데 아주 깨끗한 걸 대접하고 싶어. 고급진 거를. 그래서 은쟁반 하얀색. 자, 하얀 거기다 또 하얀색이야. 모시수건을 닦두는 손도 닦기도 하고 그러죠? 네. 모시수건으로 그럼 시원하게 깨끗하게 왜? 덥지 않게 시원한 느낌이 드는 모시수건을 마련해두렴 이렇게 했어요. 이해되세요? 내용은? 자, 그렇게 되어 보니까, 맞겠구나. 작가를 중심으로 보면 독립이 맞겠구나. 근데 이제 시대 배경으로 보면, 이 작가가 어떤 시대, 이 시대, 이 동그라미 요 큰 거 있죠, 이게? 요 한 개, 요 A1의 시대고, 이건 비현대 시대잖아요. A1의 시대에서 이 작가가 살던 시대에는 일제시대죠? 일제시대이기 때문에 일제시대에 이렇게 해외에 떠돌다가 고달픈 몸으로 고생한 사람은 일제시대에 고달픈 몸으로 고생한 사람은 누굴까? 일제시대 왜? 조선시대 후니까 청포 입었다. 배가 흰 돛이다. 시대를 알 수 있어요. 흰 돛. 또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모시수건. 이때 일제시대는 썼는데 지금 안 쓰잖아요. 모시수건을 썼어. 이 정도 보면 이렇게 이게 일제시대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이때 손님이에요. 이때 손님이니까 내가 이렇게 고생한 사람이라면 나라면 이건 독립운동한 사람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이제 우리나라가 평화롭게 됐습니다 하니까 대접하고 싶습니다 라는 생각이면 족할지도 모르겠어요. 독립운동한 사람. 작가는 독립 자체일 거고. 그죠? 작품 중심으로 보면 이건 뭐라고? 마을이 편안할 때 손님이 오잖아요. 그럼 작품 중심에서 손님이에요. 손님. 반기고 싶은 반갑게 뭐하고 싶은 대접하고 싶은 손님.
뭐 독자 중심으로 내가 봤을 때는 이렇게 대접하고 싶은 애는 자식이야. 고달픔으로 고생했다 얘야. 풍성하게 농사 졌으니까 가져가라 이렇게. 자식일 수도 있고 네가 볼 때는 뭐라고 했어? 연인 그런 거요. 연인. 연인이 될 수도 있고 고생했으니까 와서 쉬세요. 뭐 남편일 수도 있고 그치? 네네. 이렇게 정리해서 다 다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독자가 누군지 알아? A라는 출발점에서의 독자인지 B라는 출발점에서의 독자인지 C라는 출발점에서 독자인지에 따라서 느낌이 다르겠죠. 이게 뭐라고? 나같이 아빠면 자식일 테고 그치? 청년이면 연인일 테고 그쵸? 요게 보는 사람이 또 예를 들어서 신세진 어떤 사람이면 그 사람이겠고 그쵸? 네. 그래서 요 느낌상으로 서로 비슷한 느낌은 받아 구조는. 근데 표현상으로는 조금씩 다를 수도 있겠지 이렇게. 그렇죠. 됐나요? 자, 그러니까 요거는 뭐 독자 중심의 해석의 결정적인 근거는 고달픈 몸으로 온 사람이고 고달프게 고생했고 그러면 이 사람을 대접해주고 싶다는 근거는 은쟁반이고 대접. 그치? 그 다음에 이렇게 두 손을 흠뻑 포도를 따 먹으면 고달픈 몸으로 온 사람. 근데 청포를 입고 예의를 차리고 왔다는 거지. 깨끗하게 예의를 차리고. 그리고 손님이야 손님. 왔다가 갈 가능성이 커. 그러니까 뭐라고 직접적으로 가는 관련은 없지만 대접하고 싶은 사람이겠지. 그리고 잘 생각해야 돼. 이렇게 이거는 열리고 이건 밀려서 왔고 수동태로. 근데 이거는 내가 열고 그죠? 그 다음에 뭐라고? 마련해주려면 남한테 시킨 거고 이거 좋으련만 두 손으로 흠뻑 적셔도 포도를 그를 맞았어. 그 다음에 같이 흠뻑 적시면서 즐겁게 흥겁게 포도를 따먹고 내 결실 포도를 보면 이거 누구랑 먹고 싶겠다 누구랑 먹고 싶어 누굴 주고 싶어 라는 생각을 이렇게 고쳐서 썼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네. 동화쌤입니다.